살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상처가 더 깊어지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 사이의 오래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낡은 지갑 하나에서 조용히 열리게 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날 저녁이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낮 동안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위로의 말들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빈 의자와 식어버린 공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참 고집이 셌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가슴 안에서 얽혀 있었다. 서운함, 원망,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 어릴 적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뛰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도, 첫 직장도 아버지는 늘 멀리 있었다. 집에 계시긴 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 같았다. 공부는 잘하고 있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나는 늘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닫았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와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조차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모른 채 오랜 시간을 지나왔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였다.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이건 내 아버지 물건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상자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겉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올라왔다. 그 안에는 낡은 시계,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은 가죽 지갑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 지갑을 집어들었다. 겉은 다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색이 발해 있었다. 이거 아직도 쓰셨네. 무심코 중얼거리며 지갑을 펼쳤다. 그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칸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하얀 체육복을 입고 혼자 서 있던 그날의 모습, 그날이었다. 아버지가 오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평생을 서운해했던 바로 그날.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나는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었다. 분명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사진의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찍힌 그림자를 발견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래 묵은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지갑 안을 뒤졌다. 그리고 접혀 있는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시간이 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글씨를 따라 눈을 옮겼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서툴고 조금은 삐뚤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온 글자였다. 그날 멀리서라도 봤다. 단 한 줄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멀리서 봤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운동의 날, 나는 분명히 혼자였고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고 믿어왔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그런데 멀리서라도 봤다. 그 한 줄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을 조용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작은 운동장,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나. 그리고 사진 한쪽에 찍힌 희미한 그림자.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왜 가까이 오지 않았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오래 품어온 질문이기도 했다. 왜 나는 늘 혼자였는지, 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 옆에 서주지 않았는지. 나는 종이를 꽉 쥐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지갑 아직도 있었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내 옆으로 와 지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떨렸다. 아버지 운동회 때 안 오신 거 아니었어?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날 그녀의 말이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내 아버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근데 일 끝나고 갔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늦게라도 가겠다고. 혼자 택시 타고 운동장까지 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차에서 한참을 못 내리더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왜?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 거 보고 괜히 가면 방해될까봐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보고 왔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봤다. 멀리서라도 봤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그때 찍은 거야.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길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라고 믿었던 그 자리,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곳에 아버지가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말 안 했어? 그건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뒤늦게 밀려온 슬픔이었을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만 마음을 두던 사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 안에 있는 지갑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때 지갑 안쪽에서 무언가 더 만져졌다. 나는 다시 지갑을 펼쳤다. 가득한 깊숙한 곳에 또 하나의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오래 접혀 있었던 종이였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안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말.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오래 접혀 있던 시간들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었다. 짧지만 분명 마음을 담아 눌러 쓴 문장들이 몇 줄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가 웃고 있는 걸 보니까 가까이 갈 용기가 안 났다. 손끝이 떨렸다. 괜히 내가 가면 그 웃음이 사라질까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의 내가 떠올랐다. 친구들과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꾸만 운동장 입구 쪽을 바라보던 아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올까봐.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나는 기다리는 걸 그만두었다.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종이 위의 글씨는
계속 이어졌다.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씨가 조금 더 눌린 듯 보였다. 늘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문장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표현이 없었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었을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너한테는 늘 더 잘해주고 싶었다. 글씨가 조금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도 몰랐던 거였다.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 줄로 눈을 옮겼다.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맙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고맙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늘 해야 할 말 대신 하지 않는 말을 선택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빈자리를 서운함으로 채워왔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이렇게 많은 마음이 쌓여 있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종이를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버지,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도 조금은 덜 미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거 쓰다가 여러 번 접더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밤마다 꺼내서 썼다 지웠다 또 쓰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보내려고 쓴 게 아니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왜? 그냥 마음 정리하려고 쓴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내지 못할 편지, 전하지 못할 말, 그걸 지갑 속에 넣어두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내 아버지였다. 나는 지갑을 다시 바라봤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아버지의 평생이 조용히 들어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갑과 편지를 꼭 쥔 채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시간이
아직 더 남아있을 것 같아서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또 하나의 낯선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방은 생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반쯤 읽다 만 신문, 그리고 단정하게 접힌 셔츠까지. 마치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왜 거기 서 있냐 하고 말할 것만 같았다. 나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이 살짝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조용했던 마음이 다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앉아 무언가를 적거나 그저 생각에 잠겨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시간이 무슨 의미였는지. 나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이 있었다. 볼펜 몇 자루,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나는 그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래 만져진 흔적만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하나씩 꺼내 들었다. 처음 사진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교문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나. 나는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이거 누가 찍은 거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그날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는 기억은 없었다. 다음 사진을 넘겼다. 중학교 졸업식.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내 모습. 그 뒤쪽 멀리서 찍은 듯한 구도. 그리고 또 다음.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정장을 입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나. 나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모든 사진이 하나같이 같은 느낌이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찍힌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내가 있었다. 설마. 나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날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걷고 있는 나. 사진은 식장 뒤편에서 찍힌 것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아낸 시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왜 한 번도 말끝이 흐려졌다. 왜 한 번도 내 앞에 나서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이미 익숙해진
아버지의 글씨였다. 앞에 서는 건 끝내 못하겠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도 뒤에서 보는 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늘 뒤에 있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한 모습이었다. 무뚝뚝한 사람, 표현 없는 사람,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사진들과 이 짧은 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도 외로웠겠구나. 말하지 못해서, 다가가지 못해서 늘 뒤에만 서 있어야 했던 사람.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밥은 먹어야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은 배고픔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책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아버지의 안경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시선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안경을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투명한 렌즈 너머로 방 안을 바라보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늘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시선. 나는 천천히 안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책상 위를 다시 바라봤다. 그때였다. 책상 구석 오래된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전의 것이었다. 이미 시간이 멈춰버린 달력. 나는 무심코 그 달력을 넘겼다. 한 장, 두 장. 그러다 어느 한 날짜에서 손이 멈췄다. 빨간 펜으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 운동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이었다. 내가 평생을 서운해했던 그날. 그 날짜 옆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멀리서라도 보기. 눈이 흐릿해졌다. 나는 달력을 넘겼다. 또 다른 표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졸업식, 첫 출근, 결혼식,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비슷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방해되지 않게 멀리서 보고 오기. 나는 더 이상 넘기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이 날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하나하나 적어두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왜 그랬어, 아버지? 이제 와서 묻는 말은
너무 늦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다가간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없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나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표현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똑같았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더 아프게 조여왔다. 나는 늘 아버지를 원망해왔다. 왜 다가오지 않느냐고, 왜 표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는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때 달력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아주 짧은 메모였다. 오늘은 말해볼까 하다가 또 못했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 결혼식 전날이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오래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지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또 잔소리겠지 하고 외면해버렸다. 그게 아버지가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호칭이 이제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야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가슴속의 울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책상을 바라봤다. 이제는 그저 물건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말들이고 마음들이라는 걸 알 것 같았다. 나는 지갑과 편지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슴에 안았다. 그때 문득 이걸 그냥 넣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이제야 알게 된 마음들이니까 이대로 다시 접어서 어딘가에 넣어두면 또다시 말하지 못한 채로 남아버릴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빈 종이와 볼펜을 꺼냈다. 손에 펜을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막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겨우 첫 문장을 적었다. 아버지께. 단 4글자였지만 그걸 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해야 했지만 미뤄왔던 말들, 저 많이 서운했어요. 펜 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왜 한 번도 제 옆에 와주지 않으셨는지. 글씨가 점점 흐려졌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써야 할 것 같았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솔직한 마음이었다. 나는 그 감정도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 저도 한 번쯤은 먼저 다가갈 걸 그랬어요. 펜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래도 제 아버지여서 고마웠습니다. 손이 멈췄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야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흘러나간 느낌이었다. 나는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내가 이제야 쓴 편지. 서로 다른 시간에 쓰였지만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잘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아버지의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조용해진 느낌이 있었다.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아침이었다. 나는 지갑을 챙겨 들었다.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내가 쓴 편지가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다. 손에 쥐자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멀지 않은 공원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한 번도 같이 가보지 못했던 곳.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가고 싶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공원에는 몇몇 사람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벤치 하나를 골라 앉았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표면을 만졌다. 낡고 해진 가죽.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많은 시간들. 나는 지갑을 열었다. 사진을 하나 꺼냈다.
운동의 날의 사진. 어린 내가 웃고 있고 그 뒤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던 그 순간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저 그때 많이 기다렸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와 계셨네요. 그 말을 하자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눈물 대신 처음으로 조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아쉬움과 함께 이해가 섞인 감정. 나는 천천히 다른 사진들도 꺼내 보았다. 졸업식, 첫 출근, 결혼식.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마다 아버지는 늘 어딘가에 있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아픔만으로 남지 않았다.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갑 속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어제 쓴 글. 나는 두 장의 편지를 나란히 펼쳐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제가 조금 더 먼저 말할게요. 그건 다짐 같은 말이었다. 비록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닿지 않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에서는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나는 지갑을 다시 접어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멀리서만 바라보던 사람. 하지만 그 거리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던 사람.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은 닿은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알게 된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며칠이 흐른 뒤였다. 집안은 조금씩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부엌에 서셨고 나는 정리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담담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방 문 앞에 섰다. 며칠 전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갔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원망과 혼란 속에 서 있었고 지금의 나는 조금은 이해를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 공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 다가가 나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몇 장을 가지런히 펼쳐두었다. 운동회,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이제 여기 두고 갈게요. 지갑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내가 쓴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닿았으면 하는 마음. 그걸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가 앉아 있었을 자리를 그대로 느껴보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 책상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조용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말하면서 살게요. 누군가를 향한 약속이었고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동안 미뤄왔던 말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그렇게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이제는 닫혀있던 공간이 아니라 늦게나마 마음이 닿았던 자리로 느껴졌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해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아버지를 떠올린다.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기만 한 기억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미안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기억으로.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꺼내본다. 그때 멀리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